A는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위 학교 연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진맥으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찾아온 피해자 B와 C에게 손목의 맥을 짚어본 다음 책상 위에 눕게 하여 상해 속으로 손을 넣어 주로 가슴 부위를 누르고 문질렀습니다. B는 몸을 만지면서 건강검진하는 것이 싫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느낌이 싫어서 간지러운 척을 하였고 가슴을 만질 때 싫은 내색도 보였으며 싫다고 얘기도 하였습니다. C에게는 처음에는 기도를 드리고 맥박을 짚으면서 건강 상태를 알아본다며 누우라고 하더니 갑자기 옷 속에 손을 넣어서 배를 짚어보면서 유방과 유두를 만졌습니다. C가 황당해서 왜 만지세요라고 물으면서 몸을 움직였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C의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교사 A는 수업 시간에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을 진맥하여 건강 상태를 알려주기도 했으나 직접 상해 속으로 손을 넣어 건강 상태를 진단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A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A는 피해자들이 호기심에서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행위여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추행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로서 이러한 법이 왜 규정되었나도 보는 거예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가 왜 규정되어 있겠냐.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그리고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차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 형법상으로 강제추행은 여러 가지 성인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진 않겠지만 성폭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왜 규정을 했냐고 한다면 다른 부분보다 특별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미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1차적으로 부적절하게 성적 자극을 받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2차적으로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13세 미만이면 성적 자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런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 구속요건으로서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법이 설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속요건으로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을 해석해봐라. 본문에 어디 피고인이 이 범죄자가 자기의 동기로 이 학생을 통해서 이 여자를 통해서 성적 만족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간이라든지 추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 제외에 있어서 추행이라고 하면 추행의 개념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죠.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래서 추행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피해자와 동일한 이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봐서 동일한 일반적인 관점이라면 누구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적으로 창피한 혐오감을 느낀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추행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인가? 피해자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의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객관적 성향과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주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등
피해자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우리 법은 이러한 추행의 관념에 대해서 피해자가 원해서 했다고 말은 모르지만 피해자가 전혀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는 이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행으로 성립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갑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그리고 성적 정체성의 형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미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주관적 동기로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사의 가슴을 만지거나 여러 가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비슷한 또래의 13세 미만의 평균적인 일반인들이 겪었다고 한다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 이런 데에 반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겠는가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생각날 것이고 아직까지 성적 자체가 성적 주체성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러한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갑의 범위도 인정될 수 있다. 형사법의 기본적인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죠. 이러한 고의는 그런 범죄가 자신이 해당하는 범죄가 범죄에 해당한다. 이 정도에 이를 것은 요하지는 않고요. 이러한 고의,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 이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래서 파기를 해버렸죠. 추행에 관한 법리 위와 같은 주관적 동기는 전혀 판단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